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선왕조 500년의 시작, 그 중심에 선 한 남자의 운명이 이미 하늘에 정해져 있었다는 이야기를요. 고려 말 한 무장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용맹함을 보였고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구해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시 명리학자들은 그의 사주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운명입니다. 과연 한 사람의 사주가 정말로 시대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역사와 명리학이 만나는 지점, 태조 이성계의 사주에 담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태조 이성계. 이름만 들어도 조선왕조의 시작이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왕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었어요. 원래 그는 고려의 무장이었습니다. 동북면 지역의 군사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우며 자랐죠. 당시 고려는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가 끊임없이 침략했어요. 이성계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뛰어난 무예와 전략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특히 황산대첩에서는 왜구를 크게 무찌르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보여준 카리스마와 판단력 그리고 절대 꺾이지 않는 승부욕은 누가 봐도 범상치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당시 명리학을 공부하던 학자들이 이성계의 사주를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성계가 단순히 뛰어난 무장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운명을 타고났다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는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되고 결국 조선을 건국하며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명리학자들은 이성계의 사주에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명리학에서는 사람의 운명을 오행, 즉 목화토금수의 기운으로 분석합니다. 이성계의 사주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은 건 바로 목의 기운이었어요. 목은 나무, 즉 생명의 움트는 힘을 상징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목의 기운은 기존의 것을 깨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고려 말은 오래된 제도와 부패로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고 권문세족들은 권력을 독점하며 나라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기존 질서를 뒤엎고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리학자들은 이성계의 사주에서 바로 그런 가능성을 읽어냈던 거예요.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보수적인 환경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이성계는 고려 왕조에 충성하던 무장이었지만 결국엔 그 틀을 벗어나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선택을 했죠. 이것이 바로 목의 기운이 발현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목의 기운은 성장과 확장의 에너지도 담고 있어요. 조선이 건국된 이후 빠르게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며 안정된 왕조로 자리 잡은 것도 이 목의 기운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운이 국가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명리학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성계의 사주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화의 기운입니다. 화는 불을 의미하며 열정, 추진력, 용기, 그리고 강력한 결단력을 상징해요. 목이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면 화는 그것을 실제로 밀고 나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전쟁터에서의 이성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판단으로 전세를 뒤집고 위기의 순간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담력을 보였어요. 특히 위화도 회군은 그의 결단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요동정벌을 떠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정권을 장악한 이 사건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결정이었죠. 명리학에서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목표를 향해 불태우듯 나아가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강하면 주변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해요. 이성계 역시 조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적과 맞서 싸웠고 때로는 냉혹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화의 기운이 가진 특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화는 카리스마와도 연결됩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따르게 만드는 힘말이에요.
이성계가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왕조를 열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진 이런 타고난 기운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명리학자들은 이성계의 사주에서 목과 화가 조화를 이루며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의 운명을 완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목과 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밀고 나간다 해도 그것을 안정시키고 뿌리내리게 할 기운이 없다면 오래가지 못하죠.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토의 기운입니다. 토는 땅을 의미하며 안정, 포용, 그리고 기반을 상징해요. 이성계의 사주에는 토의 기운도 적절히 자리 잡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고려를 무너뜨린 반역자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지고 500년 왕조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던 이유로 해석돼요. 실제로 조선 건국 이후 이성계는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새로운 통치체제를 정비하며 나라의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명리학에서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포용력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안는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고려의 유신들을 설득하고 신진 사대부들과 손을 잡으며 다양한 세력을 아우르는 정치력을 보여줬어요. 이런 면모가 바로 토의 기운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토는 결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이 씨앗을 뿌리고 화가 자라게 하고 토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조선 왕조가 5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이성계가 세운 기반이 그만큼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자들은 목화, 토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왕조를 여는 운명이 완성된다고 말했어요. 이성계의 사주는 바로 그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조선 건국 이후 많은 풍수가와 명리학자들은 이성계의 삶을 분석하며 하늘이 내린 인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사주와 실제 삶의 궤적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에서의 승리, 위화도, 회군, 조선 건국, 그리고 왕조의 안정까지 모든 과정이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펼쳐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해석일 뿐입니다. 실제로 사주가 운명을 결정하는지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끼워 맞춘 건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성계라는 인물이 가진 존재감과 영향력이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리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명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운명을 해석하려 했어요. 이성계의 사주 역시 그런 시도 중 하나였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사주를 논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성계는 정말로 하늘이 내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혼란한 시대가 만들어낸 영웅이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생각에 맡겨봅니다. 분명한 건 한 사람의 선택과 결단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를 다뤄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